2023 K-팝 레이더 컨퍼런스 3세션입니다. 올해 K-팝 마케팅 10픽스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올해 K-팝 마케팅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세션인데요. 그런 만큼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 더 재미있게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20년 전부터 음악에 특화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해오신 스페이스 오디티의 김홍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오디티의 대표 김홍기입니다. 오늘은 이 세션에서는 사실은 저의 원래 본업은 사실 제가 마케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전공도 관공공학과 나왔었고, 근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제 음악 마케팅을 계속 사실은 20년 넘게 해서 음악 마케팅이 고인물로 오늘 제가 자처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한 3년여 정도 우리 대표님과 이런저런 세션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화색이 도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원래 해왔던 거를 얘기할 수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들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활약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이번 세션의 정말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정말 귀한 분을 또 한 분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요. 전시기획부터 브랜딩, 마케팅까지 최근에 뭐 이런 마케팅 측에서는 이분이 계신 회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네, 거의 국내에 힙하고 핫한 거는 모든 걸 다 여기서 지금 지원들고 있죠. 맞습니다. 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계신 감각적인 전문가 시선을 들려주실 피그의 이승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고 감각적이고 힙한 걸 담당하고 있는 피그의 이승환입니다. 네. 혹시 두 분이 예전부터 뭐 좀 인연이 있다고 아하,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 세션에 섭외를 하게 되셨고 네. 어떤 면을 기대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세션 마케팅 세션 하면서 어떤 분이랑 얘기해야 할지 사실 되게 팔처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브랜딩도 있을 수도 있고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광고 대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음악 시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떤 음악이라는 본질을 갖고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온오프라인의 프로모션을 같이 펼치고 있는 그 중에서도 피그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클럽 데이부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라던가 그러니까 음악의 본질을 놓지 않으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또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또 이런 역할들도 해왔던 거를 너무 계속 봐왔기 때문에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승환님의 화답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K-팝이라고 얘기하는 이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만큼 또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라든가 광고 쪽이라든가 브랜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세션에 이제 사전 모임을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지만 이게 단순히 음악 산업을 넘어서서 이 하나의 산업을 정말 크로스오버해서 이 거대함이라든가 이 임팩트가 어마어마해짐으로써 저희 같은 어떤 전문가들, 다른 장르에 있던 전문가들이 더 많이 인볼브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순간도 하나의 임팩트 있는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큰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영광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좀 빌어서 앞으로 또 이런 산업의 진화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해까지는 K-팝 디자인, 맞아요. 패키지 디자인에 관련한 세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마케팅으로 넓어지면서 이 산업 안에서 어떤 하나의 IP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풀 패키지가 K-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당히 좀 다양한 이 분야들에서 재미있는 마케팅 사례를 찾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뭔가 그 지금의 K-팝 그리고 또 기존에는 K-팝에서 담지 못했다고 생각하던 것들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얘기 또 새로운 시각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진행되는 올해 K-팝 마케팅 세션이거든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컴백 프로모션,
오프라인 마케팅 이렇게 세 부분에 걸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기준을 이야기해보자면 아티스트 컴백 컨셉에 맞는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였는지 그리고 팬들의 방문과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획기적인 기획이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시선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가 음악 전문 마케터 그리고 여기 정말 다양한 분야로 마케팅 하시는 분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케이팝을 지켜봐온 한 사람 세 사람의 기준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새롭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그래서 너희들 기준으로 10개를 뭘 뽑았냐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유나, 김홍기, 이승환이 뽑은 올해 마케팅 10픽으로선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가나다 숫자 ABC 순으로 나열을 해봤고요. 콜라보레이션 부문, 컴백 프로모션 부문, 오프라인 마케팅 부문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봐도 드려보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아, 네, 지금. 정말 주옥 같습니다. 네. 뉴진스가 좀 압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신인, 올해 데뷔한 뭐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아티스트도 있고 또 아이유 씨처럼 뭐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케이팝을 넘어선 한국의 대중음악 관련되어 있는 전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의 요 10픽에 대한 코멘트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라보레이션 부분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너무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뉴진스 올킬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 콜라보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에 그쵸. 대해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올해는 어쩔 수가 없구나. 아. 네, 라는 저는 실은 이 뉴진스에게 뭐 몰아주자라기보다는 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이 뉴진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레이블에서 또 아웃도어에서. 아웃도어랑 그리고 네. 그때 그 민 대표님께서 네네. 굉장히 재정의를 했고 그게 실은 단순히 이거를 잘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K-팝 산업에서 하나의 IP가 이런 정도의 영역까지도 콜라보레이션을 진정성 있게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완성도 있게 해낼 수 있다라는 이건 실은 일반적인 브랜드라든가 일반적인 개인들도 하기 힘든 정도 레벨의 영역에서의 완성도라든가 깊이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코멘트 남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세 개 덕분에 실은 앞길을 개척해준 그리고 K-팝의 어떤 향후 콜라보레이션의 격을 바꿔준 그 정도 레벨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데뷔 직후부터 음악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문화예술계 전반에서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또 뾰족하게 얘기해 주실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희가 세 가지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유를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진스와 뉴데이크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저희가 아까 힙도 얘기했습니다만 요 뉴데이크가 또 국내에서 지금 좀 힙한 그렇죠. 브랜드로서는 네네. 손꼽히잖아요. 그래서 힙한 트렌드의 대표 젠틀몬스터의 디저트 브랜드인 뉴데이크와 뉴진스가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업계 안에서 꽤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그 뉴진스의 5컬러 케이크가 나왔었고 또 연말 분위기를 담은 굿즈도 따로 발매가 되었었고요. 좀 우리가 케이팝 씬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만 그 먹을 일반인 분들까지도 혹할 만한 요소가 많은 콜라보레이션이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미지만 가지고 했었던 콜라보레이션이 아니고 이게 뉴데이크 같은 경우는 쉽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 구매가 어렵습니다, 실은. 네, 가서 가면은 아침에 일찍 정말로 이게 줄을 서가지고 해도 나는 일찍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매가 어려운 그런 케이크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맛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한 어떤 뉴데이크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만의 그것이 아니고 실은 그 뉴데이크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뭘까? 항상 뭔가 신비롭게 생겼고 특이한 거를 하고 그리고 되게 뭐 이렇게 약간 아티스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심리와
그리고 약간 그 뉴진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힙함이 잘 결합이 되면서 아티스틱한데 힙하기까지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한 것들이 실은 결합됐었을 때 시너지가 생겨나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 쟤네 정말 잘 붙어가 아니고 쟤네가 어떻게 붙지? 했는데 그 토끼 모양 케이크 저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줄을 섰는데 먹어보지 못했는데 네.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홍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 작은 토끼 케이크가 알리는 뉴진스 브랜드 콜라보의 시작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또 다양한 뭐 아이폰, 맞습니다. 뭐 파워퍼프 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되돌아봤을 때 뉴진스가 이제 첫 번째 활동을 끝냈을 때는 이제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외연을 넓히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티저 역할 같은 걸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더 대단한 게 어떤 대단한 브랜드 뭐 우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생소한데 힙한 브랜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음악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사건을 만들어서 먹어보진 못해도 다 알게 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저걸 먹어봤지만 저거를 가르면 가운데 빨간색의 무언가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사람들한테 먹어보지 않아도 경험해본 것 같은. 그리고 그거 알아면 다 아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런 것 같고 많은 그런 이 케이팝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 하나의 케이크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작은 케이크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또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오늘 하는데요. 큰일 났네요. 분량이 이제 이제 시작. 네, 저희 이제 시작인데 오늘 큰일입니다.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열광했던 콜라보긴 했어요. 네. 뉴진스와 파워퍼프걸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이게 뭐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인데 심지어 그 멤버들의 특징을 너무 잘 살린 그 뭐 파워퍼프 유어셀프 이런 또 페이지들도 만들어서 자신도 한번 투영해보고 멤버들의 특징도 유추해볼 수 있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캐릭터와 세계관을 통해서 또 뉴진스라는 새로운 그룹을 그 위에 얹은 또 색다른 마케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혹시 두 분 파워퍼프걸 보셨나요? 아, 저 본 적 있습니다. 이게 네. 귀엽게 생겼지만 사실은 좀 폭력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좀 에너지가 넘치는 네, 애니메이션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파워퍼프걸을 탄생시키는 그 내용에서 봐도 귀엽고 예쁘기만 한 걸로 한 게 아니라 그 맞아요. 뭔가의 파괴적인 요소가 하나 들어가면서 약간 좀 돌연변이처럼 나타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들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서 뭔가 이게 걸그룹이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뭐 예쁘장하고 이런 느낌뿐만이 아니라 힘 그리고 뭔가 신비함 예측할 수 없는 요소 이런 것까지도 너무 잘 어울리는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이 마케팅 픽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 앞서서 얘기했었던 우리 그 이제 누데이크와의 그것이 이미지와 이미지의 결합이라면은 이거는 캐릭터와 캐릭터, 세계관과 세계관의 찰떡 결합이다. 맞아요. 정말 찰떡 결합이다. 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뉴진스가 파워퍼프걸이랑 콜라보를 했다보다도 파워퍼프걸이 본인들의 어떤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콜라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 간에 혹은 어떤 그 대상들이 같이 했었을 때 서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색다른 방향으로 배가 됐었을 때 그게 되는 건데 뉴진스는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저희 평론가께 너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너지와 그리고 세계관과 캐릭터와 이 스토리를 얻었다라면은 파워퍼프걸은 이 파워퍼프걸이라고 하는 게 애니메이션이 오프라인 그리고 팬덤을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네.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줄을 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캐릭터 같은 것들이 이제 케이팝과 결합할 수 있는 장을 또 열어줬죠. 맞습니다. 진짜 찰떡이라는 네, 말이 너무 네. 잘 맞는 콜라보레이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 티저 그 뉴진스 애니 나왔을 때, 뮤직비디오. 맞아요. 네. 티저 나왔을 때 저는
미쳤다. 어떻게 미쳤다, 누가 이 말이. 생각을 했지? 어. 거기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끼리의 어떤 화학작용 이게 네, 이제 중요한 네, 건데 네, 네. 서로 갖지 못했던 것들이 네. 만나서 근데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의 좀 놀랬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퍼프 거를 소비를 했고 지금 이제 자라난 이 세대들이 그쵸. 있고 또 영세대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뉴진스는 이제 시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1, 2년 된 이런 건데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퍼프 입장에서는 영한 거를 얻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거를 다시 본인들이 이제 어떤 생명력을 얻었는데 반면에 뉴진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파워퍼프 걸이랑 결합을 함으로써 말씀하신 그런 식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면서 본인이 갖지 못했던 그 앞서서의 시간이 쌓아놓은 헤리티지를 맞아요. 그대로 본인이 안게 되면서 네, 네. 서로가 윈윈인 네. 이 상황을 보면서 네. 야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윈윈이라는 말이 너무 맞는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예뻐요. 아. 그래서 저도 그 폰 케이스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 기종에 맞는 사이즈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지 못했다. 저는 자, 네. 실제로 팝업스토어를 가봤어요. 네네. 가봤는데 거기서도 되게 재밌었던 거니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즐기는 어떤 이렇게 옷 입히기 게임 같은 뭐 이런 것들 네. 조합하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종이를 나눠줘서 누구나 그거를 이렇게 맞아요. 인형처럼 맞아요. 하고 네, 이런 네. 것들 맞아요. 또 말씀하신 또 이런 굿즈까지 확장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잘 써먹는구나 이런 콜라보 자체를 맞아요. 저희가 또 팝업이나 오프라인 이벤트 관련해서는 또 픽을 한 뒤에 이 네. 요소들과 함께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콜라보레이션 마지막 저희의 픽인데요. 이것도 놓칠 아하, 수가 없는 콜라보레이션이었죠. 그쵸. 뉴진스와 네. 아이폰. 사실 다른 것보다 아이폰이 특정한 가수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놀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실은 일단 이것은 아이폰과의 또 결합이기도 하지만 네. 아이폰이라는 게 실은 상징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아이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은 그 뒤에 애플이라는 그렇죠. 저도 물론 애플이긴 합니다만 네. 아이고. 애플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튠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아이튠스가 지금까지 쭉 만들어왔던 그 음악 시장에서의 서사가 있어요. 즉 뭐냐면 이 아이폰이라고 한 이 장비 혹은 이 모바일과 이 뉴진스가 결합한 게 아니고 이 뉴진스라는 하나의 어떤 그 어떻게 뭐랄까요 브랜드가 네. 아이폰이 지금까지 쌓아왔고 애플이 쌓아왔던 서사를 이 서사와 브랜드가 마주한 정말 기가 막힌 저는 그런 어떤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또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이폰이 지금까지 혹은 아이튠스 혹은 애플이 지금까지 협업을 했었던 그런 콜라보를 했었던 그런 브랜드라든가 사람을 보면은 네. 대체적으로 굉장히 아티스틱한 아, 맞아요. 네, 그리고 혹은 뮤트, 뮤트라든가 그리고 뭐 네. 그 뮤직비디오들이라든가 뭐 감독들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유명해져서 인정을 받고 있는 팀들과 많이 했는데 뉴진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조차도 아 뉴진스가 그런 팀이겠구나라고 이제는 그런 아우라를 얻어버린 거죠 실은. 근데 실은 콜라보레이션은 이래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 혹은 내가 앞으로 가질 것들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정말 너무 잘했다. 이 3픽 중에서 저는 네. 이 아이폰과의 픽이 세 개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K-팝 산업의 격을 한층 올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진 레거시와의 맞습니다. 또 조합이 네, 가진 맞아요. 폭발력이 네. 확실히 있었던 네,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럼 혹시 홍기님. 또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이렇게 미디어의 결합인 거예요. 네. 왜냐면은 K-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래도 중요하지만 뮤직비디오의 서사, 뭐 세계관과 스토리 이런 게 중요하니까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K-팝의 뮤직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오리지널 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매체가 있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리지널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네. 그 돈을 내고 태워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페이드 미디어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쓴 거에는 정신없이 흔들어 놓는 게 왜 그러냐면 광고를 너무 많이 보는데 뮤직비디오를 또 봐. 근데 거기에 스토리가 더 있어.
근데 이게 또 하나하나 우리가 마주치는 광고들로는 또 계속 강렬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매체와 매체가 온드 미디어와 페이드 미디어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이 상황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는 시선의 의견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이제 친구들이 아이폰으로 계속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놀잖아요. 나도 저기 가서 같이 아이폰 들고 놀고 싶다? 네. 이 이 마음을 느낌, 이 마음을 들게 네, 하는 거죠. 들게 나도 아이폰 만드는 있는데, 게 나도 올수 맞아요. 있는데. 저는 그 나도. 신우석 감독이 부럽더라고요. 네. 네. 기승전 부러움. 알겠습니다. 네, 부러움 기승전 잘 부러움. 들었고요. 자, 그럼 저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 콜라보레이션 부분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 세 개만 들어도 저희가 왜 마케팅 세션을 새롭게 신설했는지를 좀 알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 예, 좀 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자면 사실 콜라보레이션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K-팝 산업 밖의 이야기들을 같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세션이라면 이제는 K-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프로모션의 꽃 모션이죠. 중의 꽃 컴백 프로모션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컴백은 K-팝의 정말 꽃이거든요. 이 맞습니다. 컴백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컴백한 이후보다 오히려 팬분들은 더 즐거울 맞아요. 때가 많을 네. 정도로 사실 이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어떤 활동의 활기도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 대표님은 K-팝 프로모션 디테일하게는 좀 낯설지 않으셨나요? 네,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K-팝에서의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컴백과 관련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말로 이번에 하면서 재밌었던 게 네. 저는 실은 컴백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은 그 음원 사이트에 배너 걸고 아, 노출하는, 그 정도. 노출하는 것들 노출하는. 네, 이런 네. 것들만 이제 위주로 늘 알아왔었는데 no. 아니죠. K-팝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야말로 비로소 알았어요. 실은 맞습니다. 원래도 늘 주변 전문가분들의 이제 음악 관계된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네. 최근에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컴백 프로모션도 아주 신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신박하다는 말씀이 정확하네요. 여기에서 저희가 네 사례를 꼽아봤어요. 우선 에이티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요 자료 화면이 이게 K-팝 프로모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거예요. 저 네, 뭐 네. 트럭이 있고 뭐 야구장이 있고 청양고추 박스가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번 바운시 컴백의 가장 키워드였던 것이 청양고추라는 요 매운 한국의 맛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트럭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나 야구장 백 광고 정말 너무나 한국적인 5개 광고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입소문도 많이 타고 특히 여태까지 그 K-팝의 매운맛에 대한 논의가 진짜 많았거든요. 최근 몇 년간 이제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한국의 요소, 청양고추로 들어온 게 좀 재미있었다는 평이 많았어요. 요거 어떻게 좀 신박해 하셨나요? 네. 저는 네. 재밌었던 부분이 그리고 특히 이 프로모션을 보면서 이제 컴백을 하건 그리고 어떤 K-팝 산업에서 그리고 K-팝 팀들이 레이블에서 이 마케팅을 펼쳐 나갈 때 과거에는 진짜로 꼭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남으면 이런 것도 하고 싶었던 것도 해볼까 하는데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꼭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해도 꼭 해야 될 것들이 그 커버를 해 줬었던 것 이상의 네. 효과와 임팩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정말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게 또 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냐면은 앞으로의 많은 팀들이 컴백을 했을 때도 우리가 뭘 알려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K-팝이 창의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케팅의 부분에서도 이 창의성과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해지게 됐다라는 거를 좀 일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 에이티즈, 그러니까 저는 이 컴팩 프로모션 같은 경우가 또 이 아까 얘기했던 콜라보랑 또 다른 고민들이 그쵸. 응축돼서 펼쳐지는 거가 저는 컴팩 프로모션인데 왜냐면 거기에 고민의 출발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에이티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이나 이런 해외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미국에서는 왜 인기가 있느냐 등등 보면은
약간 또 다른 팀보다 강렬하고 하는 진짜로 저렇게 약간 매운맛이 매운맛. 있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잘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아까 마라탕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마라의 매운맛이랑 이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본인들의 스토리에 자꾸 이거를 같이 마케팅으로 확장했는데 저는 마치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락밴드들이 하는 마케팅 같은 거예요. 그냥 게릴라 같은.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약간 해적이라는 거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에이티즈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현수 막 걸고서는 야채 파는 것처럼 돌아다녀도 네. 이게 멋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뉴데이크 이런 거랑 완전 다른. 완전 다르죠. 하지만은 H만이 할 수 있는 본인들이 본인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되게 팬들도 되게 재밌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본질을 잘 찾아내서 재밌게 펼쳤던 것 같아서 저 되게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까 뒤에 이어지는 이 스테이시의 버블 프로모션과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두 가지 프로모션이 전부 다 약간 한국형 프로모션을 지향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네. 중소기획사여서 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각자 다른 이유로 이제 국내 대중들과의 접점을 많이 만들고 싶은 요소가 있는 그룹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이티즈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인기에 비해서 국내 인지도가 조금 아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이 풀뿌리 그 수도 있죠. 마케팅이 네. 있었다고 친다면 스테이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친숙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린 프로모션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저희 사전회의에서 나눴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홍희 대표님은 혹시 어떤 면에서 이 버블 프로모션이 좋으셨나요? 그 앞에 이제 뉴진스도 있고 또 뒤에 다양한 팀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컴팩 프로모션에 있어서 고민이 단순히 마케팅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위치가 또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이 있지만 스테이시는 또 이 대중성을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또 이런 이제 다음의 숙제가 있는 건데 저는 이 과정이 지금 소개한 이 이미지 말고도 뭐 게임부터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했어요. 뭐 롯데월드에서도 뭘 또 하고 맞습니다. 등등한 거 보면서 저희가 보면서 저희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저기 기획사 이게 마케터 분한테 상줘야 돼. 진짜 진짜 수고 많으셨다고 맞아요. 그 뼈를 갈아 넣으셨구나.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정말로 이게 그 큰 기획사들이 있고 또 중소 기획사들이 있는데 중소 기획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구나 하는 맞아요. 생각에 네. 좀 이분 상 줘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실은 풀 패키지가 무엇인가. 아, 근데 요새 까라의 풀 패키지가 뭔가를 정말로 이 스테이시 덕분에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인들이 주목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맥락이에요. 아, 예. 약간- 이 정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너무 슬퍼. 피땀 눈물. 그러니까요. 네. 약간 좀 발로 뛰는 마케팅 네. 같은 것에 네.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이승환 님도 광고인들이여 주목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는 이 정도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측면을 재미있게 저희가 이 부문에서 높이 평가해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케이팝스러운데 각종 프로모션의 장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키씨의 Good and Great 컴백 프로모션인데 사실 키씨는 저희 그 음반 패키지 디자인에서도 매해 매년 선정이 나요, 됐던 매년. 그냥 네, 네. 단골 분입니다. 네. 그냥 네. 이분이야말로 아티스트와 스태프들의 영혼을 갈아 넣은 각종 디자인과 프로모션으로 유명한데 이번 컨셉은 그런 직장인의 애환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컨셉이어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그 현실의 바탕을 둔 그 저 지금 패키지에서 이미지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이런 직장인 목걸이, 파일, 그다음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컴백 프로모션에 슬랙을 사용했다. 저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좀 찐이다 생각했었거든요. 노션까지. 노션이었다. 슬랙이 아니다. 노션도 있고. 네, 맞아요. 노션을 사용한 네, 거를 네, 네. 보고 네. 아 이거는 정말 그냥 현 시대 직장인의 모든 애환을 담은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우리가 디자인 얘기할 때마다 키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늘 등장하죠. 근데 올해는 마케팅에서 등장을 보면서 맞아요. 나 키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할 정도로 네. 아직 안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봐요. 아유, 네. 못 만나봤.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봤어요. 네, 아, 속을 뻔. 없어서. 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직장인 컨셉으로 나왔다는 거 보는데 영상에 노션이 나오는 거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니까 맞아요. 봤는데 네. 이거 노션 페이지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키니까. 네네. 진짜로 있었다. 진짜 있을 거야 봤더니 진짜 있는데 맞아요. 와 아까 여기 쓰셨잖아요. 마케터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노션 페이지가 너무 단단하게 맞아요. 타임라인부터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션 공식 계정에서도 소개했을 정도로.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노션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영상까지 계속 이렇게 쇼스로 맞아요. 올리면서 등등 하는 네. 거 보면서 야 컨셉이 이렇게 진심인 진심인. 사람이 이렇게 있을까? 맞아요. 저는 진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그냥 프로모션에만 이렇게 사용이 된 게 아니라 이 곡의 노랫말 그리고 뮤직비디오 뭐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 직장인의 애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진심으로 녹아 있어서 이건 한번 빠지면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콘텐츠 맞아요. 프로모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원님도 좀 인상적으로 보신 네, 부분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어떻게 하면은 그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 뇌 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들을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팬덤과 함께 나눌 수 있는가를 맞아요. 기가 막히게 뽑아낸 맞아요. 맞습니다. 생각 같고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앞으로 키는 또 무궁무진한 네, 캐릭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프로모션이었습니다.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키가 어떤 행사에서 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했던 늘, 게 네. 맞아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 싶은 게 본인이 한 얘기는 앨범 마케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K-팝은 팬들은 알지만 하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우리는 즐거운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거기에 포커싱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구나를 네. 저도 또 한 번 느꼈어요. 앞으로가 창창하다. 네. 저희가 마케팅 세션을 만들 정도로 마케팅이 중요해진 시장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회사에 그 입사 지원하시면 제가 특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키씨. 네. SM 다음에 픽으로 이직을 아하, 하는 저희 흥미롭네요. 경쟁사 SM이 키씨 됐네요. 이 영상 네, 보시면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컴백 프로모션 부문은 이건 저희가 사실 저희 이승환 대표님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신인 그룹이고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네. 좋은 프로모션인가요를 이제 처음에 질문을 네, 하셔서 저희가 맞아요. 얘기를 하다가 승환 대표님이 그럼 재밌네요 네, 하신 포인트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쉬 그 데뷔작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쉬였는데 이게 좋았던 건 이제 저희가 어필했던 건 이 팀이 데뷔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멤버별 서사 그리고 그것을 매거진 형식으로 약간 처음 대중에게 소개하는 듯한 스토리 라인 그리고 그 어떤 비주얼 마케팅을 또 K-팝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맞아요. 이혜인이라고 하는 맞아요. 새로운 지금 이제 그 비주얼 네. 그 여러 가지 아트 디렉터. 디렉팅으로 직업을 좀 바꾼 네. 이 아티스트의 새로운 발견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설득 당하신 거죠? 제가 네. 대단하다고 생각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는 이걸 이제 들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은 팬들은 이걸 때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쵸. 이게 이 K-팝이 가지고 있는 이 실은 이 산업적 특성 그리고 K-팝만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네. 뭐냐면 저 멤버 한 명 한 명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디서 시작했고 이 팬들은 그걸 쭉 따라오면서 나는 몇 년도부터 팬이야. 그쵸. 나는 언제부터 팬이야. 심지어는 근데 이거는 이 디렉터까지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맞아요. 디렉터까지 팬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은 아무리 이게 임팩트가 있건 없건 이 팬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팬덤이라고 얘기하는 이 존재가 K-팝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저는 이번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한번 또 깨닫게 됐고 이게 바로 K-팝의 잠재력이자 그리고 K-팝의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이 프로모션으로 좀 깨닫게 됐습니다. 네. 너무 설득됐습니다. 네, 너무 네. 의미 있는 말씀. 뭔가 네. 좀 뭉클해지는. 제가 깊어요 갑자기. 네. 네. 홍기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는 제가 쓴 거는 진심 그리고 실력 맞아요. 그리고 와신상담. 그러게요. 왜냐면은 이 이혜인이라는 이분의 서사도 있는 건데 네. 이 회사의 서사도 있어요. 있죠. 그치. 네, 이게 이제 또 알더라고요 또. 또 아시- 네. 아시는 아는 분은 분들은 알아요. 다 아시는 네, 또 네. 서사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서사들이 모였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매거진 형태 또 이거를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혜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진심이 느껴지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물론 저희 회사 블립이랑도 뭐 컨텐츠도 만들고 뭐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상황을 딴 데서 알게 됐어요. 그분들도 팬이 아니었는데 이 상황을 보고 매거진을 보고서는 팬이 아닌데 구입을 해가지고 보면서 이 진심이 느껴져서 진지하게 이걸 보면서 이게 진심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또 한 번 약간 저도 좀 이렇게 뭉클했던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진심이라는 게 결국 사람 마음을 울리는 데가 맞아요. 있고 그게 그대로 대중에게 다가서는 순간 만들어지게 되는 일종의 마법의 순간 같은 게 저는 결국 이 산업을 네.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인 그룹이 그걸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매거진 형태의 음반만 얘기했지만 사실 각자 멤버마다 솔로곡이 하나씩 있고 뮤직비디오를 이 멤버 캐릭터와 서사를 담아서 또 만들어 놓은 그 프로모션도 상당히 유의미했다고 맞아요. 업계 안에서는 분석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풀 프로모션, 좋은 컴백은 아니죠. 데뷔 프로모션이었다. 네, 그렇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저희 픽인데요. 오프라인 마케팅 부문이에요. 사실 이 부문이 요즘 케이팝에서 제일 핫하긴 합니다. 맞아요. 그 올해 엔데믹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케이팝 팬덤을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모으고 그들에게 어떻게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흥미롭게 주느냐가 각 기획사와 가수들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저희가 아이유, SM타운, 세븐틴 이렇게 한번 골라봤어요.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첫 번째가 아이유의 미디어 아트 전시 순간이었거든요. 이거 저희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긴 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흔한 형태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뭐 10주년, 15주년, 20주년 기념 전시인 건데 여기에서 혹시 특별한 어떤 모먼트를 발견하셨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일단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가 순위권에 올라오게 된 그 1%, 2%의 그 1%는 아이유가 직접 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게 저는 굉장히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 전시 자체의 어떤 인증이라든가 전시 자체의 컨텐츠는 왔다 갑니다. 뭐 이걸 봤어요. 뭐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셀카 찍고 이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네. 실제로 지금 이 전시라든가 아이유 15주년과 관련된 컨텐츠는 아이유가 팬들과 소통했다. 라는 이 내러티브로 나가게 됐단 말이죠. 네. 물론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늘 항상 팬들에게 따뜻한 맞아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직접 왔다라는 거 하나로 이 프로모션 그리고 혹은 이 오프라인의 이벤트들의 격이 달라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그 이벤트들도 어떤 식으로 오프라인 프로모션 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뭐 어떻게 굿즈 만들어가지고 팔고 전시만 하고가 아니고 네.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익스클루시브하게 소통해야 되는가 오프라인 핵심 그거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레퍼런스를 좀 만들어줬다. 저 좀 귀여웠던 게 보통 팝업이나 오프라인 이벤트 하면 가수분들 가긴 가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찍고 뭐 하는데 사인하고 이런데 아이유 씨는 약간 분장해서 팬분들한테 가서 저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비하인드를 좀 재미있게 그렇죠. 스토리라인을 또 새롭게 그렇죠. 만들게 되었더라고요. 그게 좀 아이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해나 사랑의 네. 모먼트와 함께 겹쳐지면서 재밌는 이 전시의 의미를 만들지 않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이홍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처음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저는 앞으로 이제 음악이라는 경험이 이제 네. 듣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간 안에서 이렇게 음악을 펼쳐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케이팝이나 또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원래는 이제 좀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도 한번 할 정도로 저는 이게 네,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왔다라는 그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아이유한테는 사실은 이런 거를 결정할 때 되게 형식적으로 해서 하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깐깐하게 이거를 봤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설하는 음성도 맞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도 막 그쵸. 하고 이렇게 직접 오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네. 아티스트들의 이 진심이 이 공간 안에 다 스며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신곡 스포일러 같은 것도 이 공간에서 좀 이렇게 그랬죠. 만날 수 있는 그 한정된 익스클루시브한 게 컨텐츠. 맞아요. 네, 네. 근데 아까 승환 대표님이 한 가지만 얘기하셨는데 또 하나 혹시 말한 거 놓치신 건 아니신가요? 아하, 예리하십니다. 네. 끝나기 전에 잠깐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한 가지가 바로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예요.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실은.
온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가 하나인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맞아요. 실은 이 아이유 이번 전시는 특히 두 번째 있는 것에서 팬들에게 좀 탁월한 경험을 줬던 것 같아요. 실은 그게 일종의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마케팅의 시작은 스포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는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15주년의 어떤 정리가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의 또 오프라인의 팝업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앞으로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느낌들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매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굿즈 팝니다. 저 여기에서 팝업 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티스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즐길 수 맞습니다. 있는 네. 오프라인 공간이 앞으로 의미를 더 가질 것이다. 맞아요. 네. 이런 예측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기가 해보겠습니다. 막히게 분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야. 다음 오프라인 마케팅 부문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저희가 얘기를 네. 좀 많이 했는데 음. SM타운과 에버어랜드가 네. 함께했던 에버 SM타운이라고 하는 이 오프라인 이벤트였어요. 요거는 저는 이제 처음에 딱 핀트가 왔던 거는 요거 놀이동산이라는 이 컨셉과 케이팝의 만남이라는 게 저희 오늘 찰떡 얘기가 좀 가끔 나오는데 찰떡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시작으로 최근에도 또 뭐 롯데월드에서도 상당히 그 케이팝 아티스트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아까 스테이시도 있었고 엔하이픈도 최근에 뭐 맞아요. 롯데월드와 예, 또 예, 함께 했던데 요거 어떤 픽이었나요? 이게 실은 저는 이제 코멘트를 뭐라고 썼냐면 좀만 더라고 이제 썼는데 이 저희가 이제 놀이동산 네. 아니면 이제 테마파크를 가면은 우리나라의 테마파크와 그렇죠. 외국의 테마파크의 이 갭이 맞아요. 항상 굉장히 많이 느낀단 말이죠. 즉 뭐냐면 저희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가 한국에 이제 에버랜드를 가는 순간 이렇게 안습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네. 네. 그- 그래서 에버랜드 관계자가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어.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 역시. 어쩔 수 없이 실은 이제 그건 자본의 문제예요. 그거는 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산업이고 한데 현재까지는 이 놀이공원,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가는 자본이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SM타운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유의 IP들이 이런 쪽에 와서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콜라보가 아니었나 싶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네, 네. 좀 사실은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그걸 노리고 이 맞아요. 오프라인 네. 마케팅 그러니까 하는 실은 거거든요. 이건 에버랜드 같은 공간을 단순하게 혹은 오프라인 공간을 이 IP가 대관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진정성 있게 같이 좀 투자를 하고 해서 이쪽 이 공간 오프라인 공간들 특히 이제 에버랜드의 어떤 질적인 그런 향상 그리고 내용도 좀 올려내면서 네. 동시에 S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규모가 큰 형태의 많이 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네, 라는 네,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요게 또 이제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맞아요. 앞으로는 네. 사실은 더 발전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파크가 있고 놀이공원이 있는데 사실은 개념이 달라요. 맞아요. 예, 그렇죠. 테마파크는 테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정확하게 테마파크가 아니고요. 민속촌이 테마파크예요. 그렇지. 거긴 테마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테마를 부여한 건데 어떻게 테마를 부여주는 게 단순 콜라보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세계관 K-팝이 갖고 있는 다른 것이 이제 세계관이고 이 광해가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거를 픽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세계관이 어떻게 쓰이냐에 있어서는 아까 유니버셜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스튜디오. 경우에도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IP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읽으면은 그게 거예요. 테마파크가 되는데 맞아요. 저는 네. 그렇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K-팝 테마파크 등등 많은 것들이 얘기하지만은 이게 하나의 어떤 모티브를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재밌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세계관이랑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반대로 이거는 보통은 오프라인에 있는 걸 메타버스로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메타버스에 있는 거를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가져가고. 갖고 오는 되게 네. 재밌는 형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세계관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온 좀 독특한 사례가 저희의 오늘 마지막 픽 바로 맞습니다. 이 네, 세븐틴 스트리트입니다. 네. 독특하달까? 약간 세븐틴과 캐럿만 있을 수 있는 공간? 뭔가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오프라인의 어떤 공간
뭐 환상의 순간 같은 것이 바로 이 세븐틴 스트릿이 아니었나 싶은데 최근에는 신안에서는 진짜 얘기가 많이 됐어요. 관람객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인상적인 그 뭐 응원봉 네. 대형 네. 이제 그 전시물 같은 것들이나 팬들이 또 이제 이곳에서 인증샷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업로드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일종의 이제 정해져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의 마을, 거리를 만들어버리는 팝업에 갇혀져 있지 않은 더 넓은 범위의 오프라인 경험을 케이팝에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픽을 해봤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오프라인 프로모션이나 팝업 스토어를 이제 저는 한 10몇 년째 계속 하고 네. 있는데 이 오프라인 프로모션의 핵심은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는가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컴백 프로모션도 그렇고 이 K-팝 안에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브랜딩을 좀 설명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봐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 스페이스 OT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우리 그 스페이스 OT에서 저희요?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비그가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오프라인 프로모션이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는 K-팝 팀이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뭐 팝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약간 뭐 이게 어느 정도 될까? 그 완성도가 뭐 해봤자 어느 정도가 될까였는데 이제는 이런 프로모션을 기획하는데도 이 실제로 레이블 안에도 굉장히 보통 이제 광고업계라든가 크리에이티브 업계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산업이 다 합쳐져서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예전에는 막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지 아니면 음악 관련해서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전문가를 찾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이런 대행사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에이전시들과.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딱 보여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본과 노력과 크리에이티브와 시간이 다 공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프라인은 진짜 그 규모의 네.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네.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작은 규모로는 하기가 힘든 게 오프라인 이벤트가 아니고. 혹은 이제 정말 규모가 작다면 정말 엣지는 완성도가 그쵸, 필요한데 그쵸.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갔었던 프로모션이 아니었나. 홍기님은 또 저희가 사전 이제 회의하고 그랬을 때 네. 각자 그 얘기했잖아요. 서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음악 마케팅의 사례가 뭐냐라고 했을 네.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다프트 펑크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 나왔을 네. 때 저는 그 마을. 네, 저는 맞아요. 거기서 펼쳐졌던 이 다프트 펑크의 마케팅이 엄청 대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어느 소도시에서 다프트 펑크의 마을을 열어서 매장에 가면은 다 다프트 펑크 가면 가면 쓰고 쓰고 있고 있는 학교에서도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거기에서 신곡을 파티처럼 열어주고 그런 상황 보면서 음악이 도시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도시를 설계하면 그 안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끔씩 했는데 네. 저는 K-팝이 그게 가능하구나. 저는 그거에 약간 대형판이 예전에 BTS 라스베가스 네네.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들이면서 호텔 가도 BTS 그쵸. 관련된 거 먹고 보라색, 자고 보라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서울 일대도 이렇게 등등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K-팝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이게 한강이라는 공간과 함께 열린 게 또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의미가 느껴지기도 있었어요. 했는데 이 세븐틴 스트릿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 팬분들도 있지만 해외 캐럿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한강은 당연히 서울에 오면 볼 수밖에 없는 관광 스팟이지만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의 추억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릴 수 있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느껴지겠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네, 또 이제 요즘 또 캐럿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성수동에서도 또 맞습니다. 팝업을 네, 했죠.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전개가 있을 수 있는 형태의 프로모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같은 세션 하면 또 재미있는 이런 좀 기대가 되네요. 확장형의 벌써. 오프라인 네. 이벤트를 만날 수 네, 있을 네,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너무 부족하네요. 너무 길어졌어. 네, 가볍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한 분씩 요 10픽스 선정하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요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가볍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하나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사전 모임 했었을 때 이런 질문을 두 분한테 드렸었잖아요. 마케팅이 네.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공격적으로 제가 그때 네. 시작을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마케팅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어떤 책에도 나와 있는 단어기는 한데, 근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수요를 만들고 프로모션은 그 수요를 촉진시켜서 물건을 팔거나 브랜딩을 하죠. 근데 지금의 K-팝 마케팅 그리고 지금의 이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브랜딩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IP가 있건 혹은 세계관이 있건 팬덤이 있건 이것 자체를 어떻게 고유한 스토리를 갖게 만들어서 여기에 더 이 팬덤이 커지고 IP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이게 다 브랜딩이거든요. 네. 단순하게 물건을 팔고 그리고 내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떠나서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 혹은 이 브랜드가 확장되어 간다. 저는 실은 K-팝 마케팅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공부를 좀 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예전에는 브랜드들이 뭔가를 잘 해놓으면은 K-팝의 팀들이라든가 음악 산업이라든가 문화 산업에서 그걸 많이 따라가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라면, 지금은 이 K-팝이 너무 핫하고 너무 많은 좋은 레퍼런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산업에서 광고 산업에서 지금 맞아요. K-팝의 마케팅을 맞아요. 앞으로는 레퍼런스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세상이 드디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시간이었고요. 맞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 세션이 더 커지지 않을까. 아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제 K-팝 마케팅 관련해서도 많은 경험을 쌓고 오셔서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내년에도 불러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네. 저도 우선은 와야 될 텐데. 자, 그러면 홍기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마케팅이 이제 예전에 음악 마케팅은 노출이 중요한 거였어요. 많이 걸리게 하고 많이 보게끔 하는. 근데 저는 이번에 이게 이제 이 세션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하는 게, 진짜 이제 그 음악 마케팅의 고인물로서 예전에 그런 거를 관리하고 했었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에 보면은 이 마케팅도 하나의 앨범 음악 활동의 영역이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이제 이 마케팅의 고민들이 보면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마케팅의 역할, 수요 창출, 저도 완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K-팝 기획사의 고민은 마케팅의 기본은 뭘까? 팬 한 명을 더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기존 팬들을 또 계속 그렇지. 공고하게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숙제들, 그리고 또 다 슈퍼스타가 아니잖아요. 또 누구는 또 이 각자의 또 위치에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딩이죠. 그걸 갖고 또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게 하고 나한테 서서히 입덕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데, 다들 너무 재밌게들 각자만의 스토리 갖고 하다 보니까는 저는 너무 저도 사실은 다 볼 수는 없는데, 이번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이거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원래도 알고 있긴 했는데 이번 세션을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더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뭐 마케팅, 브랜딩 같은 걸 사실 K-팝은 진짜 옛날부터 맞아요. 이미 너무 잘 해오고 있었다. 맞아요. 요즘 모든 분들이 원하는 뭐 팬덤을 갖고 맞습니다. 싶다? 이미 너무 잘 맞습니다. 해온 게 이 K-팝 산업이다 보니까 K-팝 안에서의 좀 새롭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마케팅 면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레거시도 좀 느낄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도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라는 생각이 새삼새삼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K-팝이라는 콘텐츠 안에서 결국 마케팅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가수와 팬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맞아요. 만드는 네.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만의 세상에서 행복한 것을 만들 수 있으면 팬덤이나 인기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이 K-팝 마케팅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10가지를 뽑으면서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나 뭐 형식이나 내년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서 내년에도 이 세션 재밌게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가지 네. 딱 덧붙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실은 저희가 올해 이렇게 템픽하면서 그 얘기도 잠깐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주로 이 프로모션 자체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국내에서 진행됐었던 프로모션이라든가 네. 마케팅이라든가 사례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감히 예상컨대 아마 내년에는 이제 K-팝을 실제로 저희 이제 K-팝 레이더를 보면은 해외에서 즐기는 이 맞습니다. 상황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K-팝의 마케팅이 해외에서 펼쳐졌던 그 마케팅의 사례들,
또 나중에 한번 또 이거를 어. 재밌게 한번 해보면은 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올해 내년에는 좀 그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충분히 들어서요. 아, 역시 내년을 굉장히 의식한 멘트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또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023 K-팝 리더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 올해 K-팝 마케팅 10픽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내년에 또 꼭 만나기로 하죠. 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음악평론가 김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